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이틀 연속 음봉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라인인 872 정도의 라인을 일단 일시적으로 조금 이탈했는데 뭐 크게 이탈한 수준은 아니어서 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대부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놓고 보면은 일단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떤 봉이 나올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도 월요일에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막 EV 첨단 소재처럼 막 하한가급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빼는 종목은 아니고 서서히 분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녹다가 나중에 급락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HMM이나 옛날에 뭐 두산중공업,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뭐 그런 것들 급등했을 때 빠질 때도 다 이런 구조로 빠졌죠. 그래서 천천히 그 시간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중간에 단기 반등 구간을 주면서 빠지겠죠. 그래서 빠지는 이게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또다시 영향을 미치면 중간에 한번 반등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은 일단 이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 다음 주가 돼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고 바이오나 반도체가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 이격 조정 사유가 현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를 빌미로 지금 러시아와 무역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이거 그냥 딱 지금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량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음 주에도 계속 이슈화 된다면 사실 뭐 빠지는 기술적으로 빠지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저 구간은 842 밑에 자리에요. 835나 837 요 정도 자리라서 83 찍으러 가는 것까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좀 흐지부지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강하지 못하고 음봉 자리를 계속 저항대로 새롭게 생성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은 조금 애매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음봉 후에 양봉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 고려하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약간 옵션에서 하방 베팅을 진행하고 있죠. 개인들의 풋옵션 57억 매도도 좀 돋보이는데 이것과 외국인들 59억 풋옵션 매수, 그다음에 콜 매도, 풋옵션 59억 매도,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간 4시 기준입니다. 4월 21일 4시 기준이고 이따가 저녁 때 확인해 보면 좀 바뀌어 있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 포진된 게 335와 325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335와 325 사이. 자, 선물 지수로 볼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잡고 보면은 334, 324 비슷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여기 밑에 이 밑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콜매도가 335에서 342 비슷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베팅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달간 보여줬던 도깨비적 성향, 콜매도를 했다가 다음날에 콜매수로 다 받아주고,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했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매수로 크게 받아주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이던 시기가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있었죠. 더 됐나? 2월달, 3, 4, 지금 4월, 2,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그런 단기적 변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강조했던 것은 위클리 옵션 만기 어제까지 묶어뒀던 그 횡보 포지션, 어제 위클리 옵션까지 계속 양매도 잡고 외국인들이 박스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박스 가둬놨었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변동성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번 주 위클리 옵션도 뭐 지난주랑 어떻게 다를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물만큼은 기관들이 계속 이상합니다. 예, 금융투자가 옵션에서 성적이 가장 평균적으로 좋아요. 역사적으로 예, 금융투자가 옵션을 가장 잘 합니다. 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돈을 베팅했을 때 벌어들이는 그 옵션에서의 벌어들이는 그 승률이 좋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옵션은 이제 금융 투자를 한 60%를 추종하고 외국인들을 한 40% 이런 확률로 제가 지금 계산해서 보는데 금융 투자가 이번에 평소 베팅과 좀 다르게 옵션 매도를 즐겨 하던 금융투자의 특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5월달은 양 매수 베팅, 즉 양쪽 베팅, 양쪽 방향성 베팅을 좀 해놨어요. 위로 크게 가든 아래로 크게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 베팅을 좀 해놨습니다. 평소에는 기관들 금융투자가 이렇게 옵션 매도 포지션을 형성을 하는데 5월달에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가니까 이례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묶어뒀으니까 변동성이 생기겠죠. 거기에 베팅하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조정 나오는데 베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가던 길을 가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5월물 13거래일 오늘 지나면 이제 12거래일 남았는데 12거래일 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12거래일이면요.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몇 거래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거래일. 여기까지는 6거래일, 6거래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움직이는데 6거래일입니다. 12거래일이면요. 모든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주가 더 흘러서 마지막 주까지도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또 12거래 왜 12거래일인가 봤더니 생각보다 5월물이 되게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5월 1일과 5월 5일 5월 첫째 주가 이틀이나 쉬네요. 예.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5월물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이틀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금방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베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은 아직 5월물에서 이렇다 할 변동성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와 선물지수는 관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330.9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이 선을 그려왔었던 건데 그쵸? 이 선은 제가 계속 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오늘 한치 오차도 없이 일단 330.90을 찍었어요. 관리를 했다라는 건데 자 분봉으로 볼게요. 오늘 딱 정확히 330.90짜리거든요. 좀 폭넓게 330으로 처음에 봤었는데 뭐 이탈 없이 그냥 330.9를 찍었습니다. 근데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물지수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집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게 오늘도 여전했다. 어제의 3배 정도로 사네요. 280만 주였나? 하여튼 삼성전자를 오늘도 대량으로 사는데 있어서 지수 관리를 좀 해줬고 토탈로 코스피 2,7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예. 그다음 SK하이닉스는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관리를 좀 많이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를 외국인 기관과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를 그래도 좀 방어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다가 막판에 좀 담으면서 뭐이 정도면은 네, 뭐 큰 무리 없이 끝난 것 같고요. 옵션에서만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옵션이야 뭐 청산도 나오니까 베팅했다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빨리 청산하기도 하니까요. 네. 코스닥은 이틀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격 조정이 나올 때가 됐죠. 예, 너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에 의해서 너무 시장이 크게 올라왔던 시총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올라왔던 건데 지금 에코프로 BM 한 종목만 봤을 때 한 7% 정도 빠진 이 시점은요 2조 원 정도가 증발한 겁니다. 2조 원 정도가 2조 원짜리 종목이 하나가 코스닥에서 갑자기 있었다가 사라지는 효과예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제 두 종목이 코스닥 상승의 절반 가까운 절반 정도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율로 향후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 코스닥의 움직임이 계속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불가피해요.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의 움직임은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은 급등하고 급락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천천히 분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 자금이 다른 섹터에서 계속 받아주면서 가면 이상 없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단기 충격을 그 다른 종목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서 바이오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보면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쟤네들도 이제 개별성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바이오가 지금 못 받아주고 있죠. 오늘 받아주는 척을 했는데 결국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 쪽으로 좀 받아줘야지 시총이 그래도 케어가 되겠죠. 전체 시총이.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는 그래도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 중심의 코스피가 좀 관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반도체도 이쯤 보였을 때 아직 찍을 자리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린 자리를 찍었어요. 찍고 반등을 하는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이상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이번에 일정 아마케 일정, 미국 아마케 일정도 지나고 또 방미 일정을 남겨둔 채로 약간의 조정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섹터라고 봅니다. 결국 뭐 코스닥 관리할 거면 올라가야 되는 섹터예요. 언제까지 2차 전지로만 코스닥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시총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에서 힘을 쓴다면 2차 전지에 빠지는 폭을 메워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을 뭐 불가피하게 겪어야 돼요. 뭐 조정 없는 상승은 없겠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물론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 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적절한 구간, 뭐 내줄 만큼은 내주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직은 가던 길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공존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내주더라도 좀 더 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상황 분위기를 좀 보고 영향을 미치던 에코프로 BM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신용 비율이 신용 잔고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 잔고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개인이 차지하는 개인 신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각 증권사에서 조치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개인들이 많은 키움증권에서 신용융자 대용 비율을 조절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그래서 신용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4월 월간 공매도도 단위 공매도도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2차 전지 효과가 크니까 그걸 참고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주면서 흔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도 신용을 좀 순간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조절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최근에 일단 붙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낙폭 떨어지는 것도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오늘 2,500억 가까운 매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낙폭을 받아줄 때는 사실 밀리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밀리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려서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내보내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개인들이 밑에서 본격적으로 팔아주려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런 반응이 아니라 공포 반응이 나와야 돼요. 공포스럽게 개인들이 감히 떨어질 때 받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 주 초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오늘 뭐 양지사 같은 거 품절주들 움직임이 조금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폭이 좀 셌죠. 품절주들이 꺾인다라는 것은 또 시장 분위기가 또 금방 또 가던 길 갈 수도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네들은 사실 1대1 매칭이 안 돼요. 자 오늘 뭐 다른 거 있나?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반등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공개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 문의 주실 때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오른쪽 010-8719-2757과 유튜브 댓글에 있는 카톡 주소로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말들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8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